안녕하십니까. 자, 2020년 변경된 미국 공인세무사 EA 설명회를 맡게 된 남광우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공인세무사 자격증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2020년도에 변경된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도 같이 첨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국 세무사를 우리가 enrolled agent를 번역을 한 것인데요. 이제 enrolled agent를 미국 공인세무사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맞는 번역이냐 아니냐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는 논란이 좀 있었지만 최근에는 미국 공인세무사로 부르는 것으로 통칭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엄격히 말하면은 IRS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세무대리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 EA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또 공인세무사라는 어떤 그 명칭을 사용을 하고 또 이것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EA를 미국 공인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미국 공인세무사는요, 미국 재무부로부터, 그러니까 재무부 소속이 이제 IRS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국세청이죠. 국세청, 연방 국세청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아서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서 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세법 전문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어떤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돈을 받고 세금 보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이제 세 집단이 있는데 공인회계사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두 번째가 이제 변호사 그리고 바로 이 EA Enrolled Agent 이렇게 세 분야가 세 자격증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타인을 대리해서 텍스 보고를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A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시험이 있는데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보기 위한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도 CP나 변호사는 학력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다 요건이 다르죠. 시험을 보기 위한 요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주는 꼭 회계학 1 24학점 이상, 경영학은 24학점 이상, 대학 이상의 어떤 학력을 요구하는 교육기관에서 취득을 했어야지만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런 다 자격 요건이 있는데 아직까진 특이하게도 이 미국 세무사 관련해 가지고는 학력 요건에 대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리한 거죠. 따라서 이제 회계나 어떤 그 경영학이나 이런 대학 이상의 어떤 교육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졸업하신 분들이어도 응시 자격을 갖출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떤 응시 자격 요건이 좀 완화가 되어져 있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만 응시를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 내에서 PTIN이라고 하는 Personal Tax Identification Number라는 거를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약간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미국에서 이미 세금 보고를 하고 계시는 분이 다르고 또 시민권자나 영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 PTI를 받는 절차가 또 외국인들이 다르고 또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나와 있는 분이 조금 더 다르고 그래서 이 PTIN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IRS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세하게 보시면 나와 있기는 한데 혹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또 어떤 그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이 있는데 시험의 합격 기준은 CPA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여서 75점 이상이면 합격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EA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세 과목이 있는데 세 과목이 40에서 130점까지의 그 점수로 환산이 되고 105점 이상인 경우에 합격이어서 대략 100점 만점으로 하면 한 70점 정도가 넘어가면은 합격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장소는 우리가 컴퓨터로 보죠. 시험을 페이퍼로 보지 않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300개가 넘는 프로메트릭 센터라고 하는 테스트 센터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CP 시험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도 지금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그 미국 공인세무사 시험을 미국 내에서는 아무 데서나 볼 수가 있는데 그 센터가 있는 그러니까 이 프로메트릭 센터라는 데는 꼭 EA 시험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CPA 시험도 보고 토플 시험도 보고 다른 의과대학 관련한 시험도 보고 이렇게 그 컴퓨터로 관련해서 보는 시험을 이제 그 컴퓨터실이 있는 그런 센터를 말하는 건데 한국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시험을 볼 수가 있어서 CPA 시험 우리가 시험 보려면은 보통 한국 분들은 괌에 가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가지고 호텔 예약하고 뭐 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미국 세무사 시험은 그럴 필요 없이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그냥 바로 볼 수가 있다. 이것이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험 응시 기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좀 달라진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이든 한국이든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을 그대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똑같이 기간을 적용을 받아서 아무 때나 응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인터내셔널, 즉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시험을 볼 때는 2020년서부터는 기간을 정해줬습니다. 이 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 날짜에만 지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바뀌어졌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2019년도까지는 미국 내와 동일하게 인터내셔널, 즉 한국에서도 미국과 동일하게 5월달서부터 그 이듬해 2월달까지 아무 때나 내가 시험을 볼 수가 있었단 말이죠. 토요일도 가능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일요일이나 저녁 시간도 응시가 가능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인터내셔널, 다시 말하면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는 다르게 5월달서부터 내년 2월달까지 즉 3, 4월만 시험이 없고 아무 때나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3, 4월은 IELTS가 좀 바쁠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시험을 클로즈하고 나머지 10개월 동안 아무 때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었는데 한국에서도 2020년서부터는 8월, 11월, 2월 그렇게 3개월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좀 바뀌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내가 공부를 할 때 8월 시험을 볼 건지 11월 시험을 볼 건지 아니면 2월 시험을 볼 건지를 미리 정하셔서 어떤 공부 스케줄을 가져가시는 것이 지금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EA 시험은 좀 CPA 시험과는 조금 다르게 집중적으로 한 몇 개월을 공부해서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뭐 1년, 2년 이렇게 시험에 어떤 스케줄을 가져가실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과목이 3과목인데 이거를 한꺼번에 공부해서 한꺼번에 시험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하루에 다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8월이면은 8월 뭐 첫째 주, 뭐 예를 들면 둘째 주에 한 과목, 뭐 셋째 주에 한 과목, 뭐 넷째 주에 한 과목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한 달에 전부 다 몰아가지고 8월에 한 과목 보고 11월에 한 과목 보고 이것보다는 8월에 그냥 다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8월 시험을 보시려는 분들은 뭐 예를 들면 뭐 5, 6, 7 이렇게 3개월 정도 공부하셔가지고 8월에 전체 합격을 어떤 그 목표로 하시는 그런 스케줄링을 가져가시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더라라는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CPA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시험 볼 수가 없고 미국 CPA 시험도 일본에서는 볼 수가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CPA 시험은 한국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 전부 다 미국의 괌에 가서 시험을 많이 보시죠. 그런데 아직까지 EA 시험은 한국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일본이나 캐나다나 영국, 인도 이렇게 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에서는 시험을 볼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쨌든 미국 EA 시험을 보시려는 분들은 한국 분들은 한국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한 거죠.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험이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런 나라들과 관련돼 가지고 현재는 지금 시험을 볼 수가 있으니까 한국에서 시험을 보시려는 분들은 가능하면 빨리 준비하셔 가지고 한국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어떤 자격 요건이 있을 때 빨리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사실 제가 작년에 설명회를 진행을 할 때도 시험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거하고 8월, 11월, 2월 그것도 딱 날짜를 지정해 갖고 인때만 볼 수 있는 거하고는 사실은 좀 준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쵸? 뭐 내가 준비가 계획했던 것처럼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빨라지면 그냥 바로 좀 빨리 보고 늦어지면 좀 늦게 볼 수 있는 게 좋은데 지금은 이거를 8월, 11월, 2월 이렇게 딱 3개월로 한정을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작년 2019년서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험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이제 저는 2005년도에 미국에 있는
대학의 교환 교수로 가서 그 전에는 이제 보통 저는 회계사 강의를 뭐 한국에서 오래 했으니까는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미국 공인회계사 관련한 이제 세무 관련 또는 이제 상법 관련 강의를 이제 하다가 2006년서부터 이제 EA 자격증에 대한 어떤 그 과정을 개설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15년째죠. 2006년과 지금 2020년 시험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2020년 현재 시점에서의 시험이 과거 15년 전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다행스러운 것은 말씀드리겠지만 멀티플 초이스 객관식만 출제가 되어지고 학력 요건에 대해서 아직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시험 볼 수 있고 아직까지는 객관식만 출제가 되고 더구나 좋은 것은 여전히 세 과목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전부 다 세 번만 본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굉장히 한국 분들한테 유리한 거란 말이에요. 주관식이 없다는 거. 그리고 세무만 공부하면 된다는 거. 뭐를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보통 한국 세무사 분들의 시험을 보면 뭐 공부할 과목이 여러 과목이죠. 회계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뭐 법도 공부를 해야 되고 세 번만 공부하는 것이 아닌데 아직 미국 세무사 시험은 미국 세 번만 공부하면은 합격이 돼서 미국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올해서부터 날짜가 지정이 되어져 있다는 것, 요게 이제 지금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응시 절차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한국에 계시는 분이건 미국에 계시는 분이건 PTI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성을 받으셔야 됩니다. 먼저 이 번호를 부여를 받으셔야 돼요. 이 부여를 받는 방법은 IRS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있지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그 과정 수강생분들한테는 뭐 100% 서포트를 해드리니까 잘 모르시면은 뭐 혼자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좀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PTI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시험 신청을 하게 되고 시험 신청을 한 다음에 스케줄, 내가 시험 날짜와 장소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시험 날짜를 내가 아무 때나 정할 수가 있었지만 3, 4월을 제외하고는 지금은 이제 1년에 딱 3개월 날짜가 지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만 시험을 볼 수가 있고 장소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동대문에 가셔서 이제 시험을 보시고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프로메티브 센터가 보통 뭐 아무리 멀어도 1시간 이내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장소를 선택을 온라인으로 하셔서 이제 그 날짜에 가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죠. 자, CPA 시험을 보고 나서 결과가 한 2주에서 3주 있다가 오는데 EA 시험은 시험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합격 여부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메티브 센터에 있는 직원분이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시죠. 1년에 시험을 4번 보실 수가 있고요. 4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과목을 합격하고 나서 3과목인데 한 과목을 합격하고 나서 나머지 2과목을 향후 2년 안에만 전부 다 합격을 하면은 전체 합격으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좀 시험이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죠. CPA 시험은 참고로 4과목인데 한 과목 합격하고 나머지 3과목을 1년 6개월 안에 전부 다 합격을 해야지 전체 합격이 되거든요. 근데 EA 시험은 과목이 3과목인데 한 과목 합격하고 나머지 2과목을 2년 동안 합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15년간 EA 과정을 해왔지만 한 과목 합격을 하신 분이 2년 동안 나머지 2과목을 합격을 못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한 분도 없으셨어요. 뭐 1000명 이상의 합격생분들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과목 합격하면 전체 합격이 된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구성인데요. 시험은 3과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미국 공인세무사 시험은 세법에 관한 것만 출제가 되어져 있고 세법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 묻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세무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 업무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 그러니까 개인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뭐 특별히 개인의 어떤 재무제표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열심히 외워가지고 해도 되겠지만 사업소득, 다시 말하면 기업이라든지 뭐 어떤 자영업자라든지 그런 비즈니스와 관련된 소득은 소득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기초로 해서 그 재무제표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세무보고를 할지를 해석
해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텍스를 하는데 내가 회계학을 전혀 모른다? 이거는 사실 반쪽짜리 세무사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회계, 우리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회계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강의가 있어서 꼭 이 정도는 공부를 하시고 어떤 회계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으신 다음에 일을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제 권유를 드리는데, 시험에서는 아직까지는 회계와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거예요. 회계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전에 빨리 합격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미국 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날짜도 줄어들었고 시험 문제도 2005년과 2020년을 비교해보면은 시험이 매년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은 더 많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뭐다? 멀티플 초이스만 아직까지 출제가 되고 있다. 전 이제 CP의 이제 세무 관련해서도 이제 뭐 20년 가까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CP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EA 시험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냐면은요, EA 시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완전 실무예요. 실제로 실무에서 활용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CP 시험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폼들, 실제로 실무에서 사용이 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시험에서 고스란히 출제가 되어집니다. 굉장히 실무 위주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CP 시험에서는 실무에서 나오는 것보다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어렵냐면은 주관식이 40% 50%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미국 공인 세무사 시험, EA 시험은 뭐예요? 전부 다 사지선당입니다. 사지선당, 멀티플 초이스. 우리는 이거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또 주특기가 뭡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해오던 그 어떤 그 실력, 무슨 실력? 찍기 실력이 있기 때문에 멀티플 초이스에는 엄청나게 강한 어떤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연필을 굴려도 잘 굴려요.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만 나올 때와 주관식이 나올 때의 합격률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아직까지 멀티플이 나올 때 저는 좀 빨리 합격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스럽게도 이 멀티플 시험의 타입이 세 타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이렉트 퀘스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개인 세금 보고를 할 때 사용되어지는 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뭐 1번 뭐 1040, 2번 뭐 112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딱 찍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incomplete sentence라고 해가지고 쭉 문장을 주고 마지막에 채워질 문장이 뭐냐, 채워질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들 역시 멀티플 초이스입니다. 세 번째 타입은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온 거죠. 그중 아닌 것 하나를 골라라. 나머지 세 개는 맞는 거고 하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타입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CPA 시험은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제가 강의할 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EA 시험은 계산은 프로그램이 많이 한다 이거죠. 그러나 실무를 할 때 알아야 되고 외워야 되는 내용들, 또 IRS 코드를 찾아보면서 내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물어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매년마다 달라지는 무슨 숫자나 뭐 계산 문제보다는 실제로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외우는 거는 또 자신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추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이라고 생각이 저는 되어져요. 강의를 해보면, 그래서 총 100문제인데요. 그 중에서 exceptional and not scored라고 해서 15문제는 더미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채점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푸시다가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다 3번 찍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더미 문제, 즉 채점이 안 되는 문제가 한 15문제가 주어지고 실제로 채점이 되는 문제는 85문제인 거죠. 그리고 2020년서부터 바뀐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딱 그냥 3시간 해가지고 3시간 동안 100문제를 다 풀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15분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즉 1번부터 50번까지를 풀고 15분 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51번서부터 풀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것, 내가 15분을 쉴 거냐 말 거냐를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브레이크 타임 없이 그냥 계속 푸시면 1번 풀다가 뭐 15번 풀다가 또 52번 풀다가 다시 1번에 혹시 2번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데 15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시는 분들은 50번까지 풀고 이게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51번서부터 풀 수가 있지 다시 52번 풀다가 25번에 그 문제 내가 고쳐야 되겠는데 답을 고쳐야 되겠는데 라고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그냥 화장실을 가는 거를 참고 15분 안 쉬고 쭉 3시간, 3시간 반 이렇게 푸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권유를 합니다. 그래야 68번을 풀다가 아까 풀다 보니까 이게 내가 3번 문제를 오해했구나 라고 해서 3번으로 돌아가가지고 3번 문제를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중간에 15분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쉬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2020년서부터 새로 생겼다. 이거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파트 1은 개인 소득세입니다. individual tax. 근데 개인이 어떻게 이제 세금복을 할 거냐. 네, 파트 2는 비즈택스라고 해서 뭐 파트너십, 미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회사 형태들이 있는데 뭐 그런 회사 형태도 공부를 하실 거고요. 파트너십, 뭐 LLC, 뭐 C 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뭐 이런 또 자영업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세금복을 할 거냐. 법인세 같은 것들이죠. 파트 3는 이제 우리가 CPA로서 또는 EA로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서큘러 230이라고 하는 어떤 룰이 있는데 그러니까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프로페셔널이 지켜야 될 어떤 윤리적인 의무들 또 내가 세금 보고를 할 때 뭐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세금 신고를 대신해 줬으면 돈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대리 업무를 할 수가 있는지 이거를 세금 보고를 했으면 몇 년 동안 서류를 보관해야 되는지 뭐 이와 관련한 자세한 어떤 실무적인 내용들을 공부하시는 게 파트 3예요. 그래서 파트 1, 2, 3의 내용 중에서 그래도 조금 내용이 많다고 하면 파트 2가 제일 많고요. 가장 적다고 하면 파트 3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떤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시험에서 유리한지는 역시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 자세하게 어떤 전략적인 부분도 어떤 그 팁을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EA, 그 공인세무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미국 공인회계사가 있고요, 미국 공인세무사가 있는데, 미국 내에서 개업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오픈을 하시잖아요. 이제 1인 회계사도 있고, 뭐 조그만 법인에서 이제 하시는 회계사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보통 세무와 관련된 어떤 이슈는 세무사분들한테 많이 가죠. 예. 그리고 보통 회계사분들은 어떠냐면은, 뭐, 큰 회계법인, 뭐, 우리가 3일 회계법인, 뭐, 어떤 뭐, 안진회계법인, 뭐, 이런 큰 회계법인에 들어가가지고, 회계 감사 업무나 컨설팅 업무나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한다고 보통들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미국은 좀 특이하게도 회계사분들, 공인회계사분들이 개업을 하시면 거의 95% 이상이 전부 다 세금보고 대리 업무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나 한국 분들은 거의 막 98%라고 보셔도 돼요. 98% 정도가 개업한 CPA 분들이 세무보고를 대신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한다. 그 CPA 분들, 공인회계사가 하는 업무와 아무런 제약 없이 똑같이 공인세무사가 세금보고 업무를 한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금보고, preparing tax return.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연말정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뭐 별도의 세무사분을 찾아가지 않고 그냥 IRS 사이트, 그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회사에서 그 회사가 세무 보고를 어떻게 보면 대리해주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근데 미국은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돈을 벌었건 내가 뭐 혼자서 뭐 돈을 벌었건 어쨌든 무조건 내가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가서 세금 보고를 대리를 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직접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직장을 다녀서 직장 소득밖에 없을지라도 보통은 이제 회계사 세무사를 전부 다 찾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텍스 플래닝을 할 수도 있고, RS에서 이제 국세청에서 감사가 나오면은요, 국세청을 대상으로 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네, 그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이 업무도 EA가 역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Pre-Provided Tax Information, 새롭게 바뀌는 세무 정보를 제공을 해서 어떤 상속세나 또는 어떤 플래닝,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 자산 관리, 이런 것들도 이제 세금과 다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EA 분들이 할 수 있는, 즉, 세무와 연관된 거는 회계사, 공인회계사가 할 수 있는 업무와
아무런 차별 없이 그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조금 우리가 유념해서 보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벌써 이제 10년 가까이 됐는데 2012년에 한국 FTA가 발효가 되면서 미국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3년 이상 미국에서 실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에 오셔서 미국 세무사가 한국에서 외국 세무 자문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는 이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무사에 한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우리나라 어떤 세무법을 FTA와 어떤 연동을 시켜서 미국 세무사지만 한국에도 미국 세무사가 일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나와 있는 모든 미국인들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다 미국에다가 세무신고를 해야 됩니다. 법인이 또는 개인이 한국의 은행에 금융자산이 있거나 또는 한국에 또 어떤 부동산 자산이 있거나 에셋이 있거나 이러면 이것도 역시 다 미국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나와 있는 뭐 미국 군인들을 포함해서 뭐 한국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번 모든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연동해가지고 미국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미국 세무사의 어떤 그런 그 업무 영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한국 세무사분들이나 한국 회계사이신데 한국 회계법인에서 일하면서 이거를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쪽 업무 영역이 많아지고 굉장히 비즈니스로 봤을 때는 한국만 하다가 미국이랑 연동해서 하실 때 굉장히 비즈니스가 잘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세무사 자격증을 미국 거를 따고 미국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한 다음에 한국에 와서 이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세무사 자격증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눈여겨보셔서 혹시 미국에서 취업하시거나 미국에서 이민하시려는 분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자격증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한국에서 내가 이 자격증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업무 영역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미국 세무사와 미국 회계사를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미국 세무사는 이거는 페더럴 자격증, 연방 자격증이야. 그래서 시험이 딱 한 종류밖에 없고 또 어떤 자격 요건이 없고 또 하나 좋은 것은 미국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면 미국 모든 주에서 다 개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자격 요건이 없어요. 근데 공인회계사는 이게 연방 자격증이 아니라 각 주, 미국의 50개 주에서 각각의 주에서 응시 요건, 다음에 나중에 라이센스 요건을 다 각각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응시를 할 때 미국에다가 응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CPA 시험에 응시를 하는 거예요. 미국 세무사는요, 미국 세무사 시험을 응시를 하는 거고,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인세무사는 연방 자격증이고, 공인회계사는 주자격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응시 자격은 말씀드렸지 회계사는 이제 각 주마다 응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사학위가 있어야 되고요. 학사학위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회계학점, 경영학점이 필요한데 공인세무사는 아직까지 대학 학사학위가 없어도 또 내가 전공이 경영학이나 회계학이 전혀 아니고 회계학점이 하나도 없어도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유형도 공인회계사는 보통 50%, 또 어떤 과목은 실제로 에세이를 쓰는 과목도 출제가 되어지는데 공인세무사는 아직까지는 100% 객관식이다. 객관식 100문제. 응시와 관련해서 회계사는 미국에서만 볼 수가 있지만 세무사는 한국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다만 2020년서부터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3, 4월을 제외한 아무 때나 볼 수가 있지만 한국은 날짜가 딱 3개월로 지정이 되어져 있어서 그 지정한 날짜에만 시험을 볼 수가 있다는 점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업무는 물론 회계사는 시험 과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에 세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계도 있고 회계 감사도 있고 원가 회계도 있고 시험 IT도 있고 굉장히 시험 과목이 많습니다. 시험 과목이 많다라는 거는 준비하는 기간도 1년 반에서 2년 이상이 걸리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만큼 내가 일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넓은 거죠. 그에 반해서 공인세무사는 내가 세무만 3과목 보시면 되고 이 세무만 시험을 봤기 때문에 내 주요 업무도 보통 세무, 텍스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만큼 어떤 업무 영역 면에서는 회계사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좀 좁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업을 해서 회계사건 세무사건 개업을 해서 일할 때는 내가 오픈해서 내 사무실을 열을 때는 회계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세무의 영역에 있어서는 똑같이 공인세무사가 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EA 장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EA 장점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학력 경력 요건이 없고 또 CPA는 보통 시험을 합격하고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지만 라이센스가 발급이 돼서 내가 개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EA는 시험 합격해서 바로 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력 요건 없이 발의 라이센스가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CPA를 합격하신 분들이 나중에 EA를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개업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또 이제 한국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도 장점일 거고, 또 EA 시험이 세법 시험인데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거나 미국에서 유학이나 또는 어떤 취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세법의 지식을 빼놓고는 사실은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텍스가 중요해요. 사사건건 다 텍스입니다. 부동산도 텍스, 보험도 텍스, 연금도 텍스, 다 세법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설령 회계사나 세무사로서 일할 것이 아니고 다른 비즈니스나 다른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시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미국에서 살려고 하시고 미국에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식적으로라도 알고 계시는 것이 필요하고, 물론 이쪽에서 취업을 하시려고 즉 회계나 세무 쪽으로 취업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자격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CPA에 비해서는 이게 세법에 딱 포커스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진출할 수 있는 분야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러나 CPA는 2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되고 최소한 1년 반 이상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시험 보기 전에 학점도 뭐 취득을 해야 되고 굉장히 이런 어떤 난이도가 있는 반면에 그런 거 없이 내가 한 2,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뭐 좀 비교 우위를 해보셔가지고 CPA보다는 좀 공부량도 적고 난이도가 낮으니까 먼저 EA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EA를 합격하신 다음에 또 CPA 도전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미국 경력 충족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TA로 인해서 3년 경력 충족하면은 한국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미국에서 내가 평생 살 게 아닐지라도 미국에 뭐 주재원으로 가신다거나 뭐 아니면 미국에 유학을 가신다거나 할 때 어떤 그런 경력을 충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경력을 통해서 한국에 오셔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꼭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연방 자격증이기 때문에 합격하고 내가 뭐 미국 어디서나 바로 개업이 가능하다. 이런 점은 이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취업하려고 하거나 미국에 이민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세무회계 분야가 한국 분들이 진출하기에는 가장 좋은 분야라고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것이 첫 번째 미국이 세금 보고 시스템인데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한국은 이제 연말정산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회계사나 세무사를 만나지는 않죠. 보통 이제 뭐 종부세를 낸다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뭐 여러 가지 세금이 뭐 복잡하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세무사분들을 찾아가서 세금 계산을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미국은 내가 그냥 딱 한 직장에 다니고 다른 소득이 없을다고 할지라도 세금 보고를 내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회계사나 세무사를 찾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뭐 H&R 뭐 리버럴텍스나 이런 어떤 텍스 신고만 대리해주는 프랜차이즈들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변호사는 내 평생 안 만나도 되지만 회계사나 세무사는 내가 반드시 매년 한 번씩 만나야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세금 보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한인 CPA 분들의 95% 이상이 개업 CPA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세무사를 먼저 하고 그쪽 분야에 진출하시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어가 아무래도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미국 사람들과 영어로 경쟁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마케팅이라든지 뭐 인사조직이라든지 뭐 영업이라든지 이쪽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컴퓨터나 회계와 같은 별도의 전문적인 언어가, 별도의 언어가 있잖아요. 회계라는 언어, 세무라는 언어는 별도의 언어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숫자에 강한 민족이어서
특히나 이제 회계 세무 분야는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분야이고, 또 회계 분야나 세무 분야 같은 경우는 장기 근속 근무자를 선호합니다. 회사의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번 경력이 쌓이면은 그 경력이 1년, 2년, 3년 되면서 계속해서 연봉도 올라가지만, 또 어떤 회사에서 장기 근무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 비자나 영주권을 이제 스폰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뭐 꼭 이제 회계 법인이나 사무소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떤 뭐 회계 프로그램을 조금 더 공부한다든지 아니면은 회계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와 회계적인 지식이 있는 경우에 일반 기업의 어떤 다수의 포지션을 오프닝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는 이제 한국 분들이 미국에 진출할 때 가장 각광받는 전문직 분야 중에 하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캐플리, 2005년도에 이제 설립해서 벌써 이제 15년을 맡고 있는데요. EA는 뭐 매년, 아마 전국에서 합격률은 포함해서 합격자 수도 단연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교육기관 중에 하나이고, 저희가 현재 이제 영어, 또 중국어로도, 세무사 강의를 이제 마련을 해서, 그 미국 분들과 중국 사람들에게도 역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이 직접 작성을 하신 교재를 통해서 그 교재만 보시면 누구나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직장 다니시면서 회계 전공도 아니고 인류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도 아닌데 한 달 만에 합격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는 직장 다니시면서 꾸준히 하루에 2시간 뭐 이 정도 공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3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2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를 꾸준히 준비를 해야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고, 미국 친구들을 보면은 뭐 1년 잡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워낙에 강의를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짧게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멀티플 초이스에 맞춰서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어차피 이제 실제로 실무하는 거는 이제 실무에 가서 배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강의다. 그래서 저희 강의를 충분히 강의를 듣고 또 문제풀이 하고 하시면은 뭐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고, 이미 뭐 15년 동안 뭐 매년 많은 뭐 90% 이상의 합격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전에 이제 내가 과연 EA 시험을 보는 것이 좋을까 말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되시는 분들께서는, 한국에는 저희가 이제 뭐 삼성동에 우리 사무실이 있고요. 미국에는 뭐 LA, 뭐 샌프란시스코, 뭐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이렇게 5개 브랜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동부 쪽으로 연락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헤드쿼터니까 동부 쪽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전화보다는 보통 이메일로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capleycpa@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그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사결정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